모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 개의 선로, 두 대의 기차가 있습니다. 한 기차는 중국 공산당이 이끌고 있으며 그 뒤를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이란, 그리고 어쩌면 브라질과 북한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선로를 따라 그들은 세상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려 합니다. 저 선로가 향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또 다른 선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미국이 이끄는 선로입니다. 자유와 해방, 자유시장, 자유사회, 입헌공화국, 번영과 평화의 선로입니다. 자유세계의 수많은 부분이 이 기차에 매달려 있으며 이 기차는 번영과 평화, 자유,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피와 불, 강철로 묶여 미국 기차에 연결되어 있던 한국이 이제 이 선로에서 벗어나 공산 독재와 사회의 파괴, 즉 체제와 민주주의, 자유시장, 입헌공화국의 매우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의 파괴로 이어지는 벼랑 끝 선로로 올라탈 실질적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객차가 선로를 바꿔 그 벼랑 끝으로 향하게 될 실질적인 위험, 진정한 위험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진심으로 세계 지배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동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총성이 오가는 전쟁이 있는 동안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권력과 영향력을 얻으려 하는 전 세계적인 하이브리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트럼프 행정부 초기 막판에 관여했던 일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중국 공산당이 위구르족 및 기타 투르크계 소수민족에 대해 저지른 집단 학살 및 반인도적 범죄를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신장 지역을 한족 공산 민족주의자들로 넘쳐나게 하여 그곳 주민들의 집에 들여보내고 그곳을 점령하기 위해 신장 지역을 침수시키고 있었습니다. 한편 신장의 인구를 줄이기 위해 온갖 종류의 피임 및 낙태 관련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한족 공산 민족주의자들이 신장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와중에 그들은 신장 내부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이 한 선로에서 다른 선로로 이탈하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독일의 나치 정부, 제가 덧붙이자면 국가사회주의 정당이었습니다. 의 위협에 대해 경고했을 때 그는 전쟁광으로 비난받았습니다. 그는 영국을 전쟁에 빠뜨릴 사람으로 비난받았고 그의 경고는 대부분 무시되었습니다. 네빌 체인벌린이 히틀러가 전쟁을 위해 무장하는 동안 독일에 가서 아돌프 히틀러와 평화를 협상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평화의 영웅으로 영국에 돌아왔고 실제로 우리 시대의 평화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나치 정권이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유럽을 점령했을 때 그리고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그들과 싸웠던 처칠은 나치 독일에서 오는 악의 세력에 맞서 영국을 결집시킨 영웅이었습니다. 유화 정책과 거짓 평화를 대변했던 네빌 체인벌린은 이제 자신의 시대를 명확하게 보지 못하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평화를 가져오는데 비참하게 실패한 사람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이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현실적인 가능성입니다. 한국이 공산 독재 국가로 변모하는 현실적인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관련하여 들어왔듯이 중국 공산당이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하려 한다면 한국의 현 정부는 대만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북한은 언제든지 38선을 넘어 동시에 한국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 아닙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중동은 불타고 있으며 만약 중국 공산당이 대만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기 전 마지막 도미노로서 한국의 몰락과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한 방울의 예방이 한 근의 치료보다 훨씬 낫습니다. 대만에서 총성이 시작되기 전에, 한반도에서 총성이 시작되기 전에
한국의 위기를 해결하고 한국을 미국과 연결된 상태로 유지하여 중국 공산당이 만들고 있는 사악한 기차와 함께 벼랑 끝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 열차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그것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한국은 많은 객관적인 측정 기준으로 미국의 가장 훌륭한 동맹국입니다. 저는 한국 국민이 미국에 대해 가진 애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상호방위 조약에 기념된 중요한 군사 동맹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긴밀한 비즈니스 관계와 경제적 유대화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광범위한 문화적 유대와 광범위한 교육적 유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이 한국의 심어 북한과 대조적으로 번성하고 빛의 등불이 되도록 한 시스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또한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군대인 한국군이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군대인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이 세 세계 최대 군대의 개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한 방벽으로서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누가 한국 전쟁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에서도 그리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국인들과 함께 싸웠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이 캐나다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캐나다는 자신들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공산 독재 국가가 되느니 차라리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한국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핵심 동맹국이 무너지도록 허용된다면 그것은 지금 미국에게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의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뒤흔들 폭발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에 빠지기 전에 우리 지도부가 이 점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기독교 순교자이자 미국 영웅인 찰리 커크를 위한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 그리고 미국 전역의 사람들이 이 행사를 시청했습니다. 찰리 커크는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에게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가 총격을 당하기 전 미국 외에서 마지막으로 간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루비오 장관에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면 저는 그가 이 패널에서 공유된 많은 것들을 말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루비오 장관에게 급습당하는 기독교 교회와 투옥되는 목회자들에 대한 종교 박해에 대해 알렸을 것입니다. 그는 한국 입헌 공화국의 붕괴에 대해 공유했을 것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산 독재의 부상에 대해 공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젊은이들은 우리가 찰리 커크다라고 말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관통하는 세계 민주주의와 자유의 최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한국과 세계를 깨우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인사들은 미국과 미국 지도부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 점점 더 목소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짓된 안일에 빠질 때가 아닙니다. 중립을 지킬 때가 아닙니다. 주저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안정을 원하십니까?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한국 상황에 개입할 때입니다. 여기 몇 가지 구체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쇼를 연출하기도 했지만 그는 완전히 거짓되었고 완전히 가짜였으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에 절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을 때 그는 실제로 그것을 이행할 의도를 전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것은 한국을 IMF 시대와 같은 금융위기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돈을 미국에 줄 여유도, 투자할 여유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지아에서 있었던 현대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급습을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구실로 매우 편리하게 사용하여
마치 미국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할 것처럼 쇼를 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이것이 벌어지고 있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단지 3곳의 자금 조달처를 돌리기로 결정한다면 그는 그 3,500억 달러 중 2,500억 달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00억 달러는 한국 내 좌파 단체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왜 그곳에 가야 합니까? 1,000억 달러 이상은 중국 공산당에게 가는 해상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설비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500억 달러 이상의 현금 준비금이 있습니다. 그는 이 세 출처에서 돈을 돌리는 것만으로 2,500억 달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는 적극적으로 한국을 미국 기차에서 중국 공산당 기차로 디커플링 시키고 있으며 나라는 벼랑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인식할수록, 빨리 깨달을수록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동맹국인 한국을 위해 의로운 힘을 개입시킬 수 있는 시기가 빨라질수록 더 좋을 것입니다. 미국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FBI는 한국에서 대규모 마약 단속에 관여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마약 보트를 폭파하는 것은 미 해군입니다. 머두로는 아마 지금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낄 것입니다. 마치 북한의 김정은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파괴하기 위해 이란 벙커로 들어가는 미군의 벙커버스터를 보고 겁에 질렸듯이 말입니다. 김정은은 더 이상 숨을 지할 공간이 없으며 그는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았습니다. 한국의 공산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한반도 통일이 중국 공산당과 북한에 의한 공산주의 통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안보 태세와 지정학적, 전략적 이익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미국은 자유세계를 이끌고 구하기 위해 훨씬 더 힘든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지도부와 미국 국민이 이러한 것들을 점점 더 깨닫고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찰리 커크가 한국에서 남긴 마지막 메시지에서 말했듯이 만약 그가 미국을 안다면 이 위기와 큰 위험의 시기에 한국을 재건하고 구하기 위해 미국의 의로운 힘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한국의 애국자들이 숨막혀하고 질식당하고 독살당하고 파괴당하고 있는 지금 미국은 현 정권에 맞서 개입할 뿐만 아니라 이 패널에 참석한 분들을 포함하여 한국의 애국자들과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귀한 지도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소한 1,200명의 한국 지도자들로 구성된 화이트리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는 자신이 바로 선동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동가로 허위 고발하여 뿌리 뽑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재도 필요합니다. 브라질에서 볼소나로 대통령에 대한 박해와 선거 부정 속에서 브라질 대법관들이 제재를 받았던 것처럼 왜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투쟁을 통해 둘러싸이고 정치적으로 박해받고 심지어 암살 시도까지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정당한 윤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것이 볼소나로나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 일어났던 종류의 일과 어떻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비자 제재, 경제 제재, 쿠데타와 관련된 경제 제재, 이 모든 것은 한국 상황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초기 도구들 중 일부입니다. 주목하십시오. 한국의 대법원장은 이재명가 기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공격과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 형사 사건 중 하나가 진행될 수 있고 정직하고 고든 법원과 판사가 그것을 지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제의 행정부의 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사들은 한국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법부가 국가를 이 파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선량함과 위대함의 반영이자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까? 우리는 이 위기와 큰 필요의 시기에 방관만 할 것입니까?
저는 그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는 올해 여러 번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서 기록적인 인파를 보았고, 한국의 선도적인 대학 앞에서 기록적인 인파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미국 국민과 미국 지도부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옳고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지 않겠다면 적어도 미국의 이익과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들 또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